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준입니다. 3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또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금요일이 찾아왔는데요. 특히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3월 중순이기 때문에 봄 소식과 함께 찾아오는 주말, 왠지 우리들 모르게 마음이 부풀어 오를 수도 있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지금 한국에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 나들이를 포기하시고 혹시 집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실 예정이라면 시간 되실 때 미준이 그동안 올려드린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하루에 한 3-4개씩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그동안 밀린 영상도 조금씩 시청해 주시면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가오는 주말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3월 18일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보기 전에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미주은 다행 프로젝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중입니다. 미주은 다행 프로젝트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을 선정을 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면서 나중에 기금이 좀 커지면 우리 주위에 있는 조금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의 손길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9번째 종목을 선택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전에 다음과 같은 포스팅을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다행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서 우량주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빵 주식을 가지고 인기 투표를 다시 한번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33%를 얻으면서 1위 자리를 질주했었는데 마지막에 구글한테 따라잡혔습니다. 그래서 공동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아마존이 이번에 주식 분할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9% 정도의 투표를 얻는데 그쳐서 지금 꼴찌를 했습니다. 3위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15%, 4위는 메타 플랫폼즈가 10%의 투표를 득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이 애플하고 구글 중에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번에는 두 종목을 모두 다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번째 투자 종목을 선정하고 있는데 사실 10번째 투자 종목도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매달 두 종목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에 맞춰서 제가 이제 기부하는 금액이 있고요. 이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저의 기획사인 어스 얼라이언스에서 또 기부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지금 관심이 있는 구글 같은 경우는 제 명의로 기부를 하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어스 얼라이언스에서 주시는 기부금으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그리고 애플의 주식을 32만 원씩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확정됐다. 즐거운 소식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미주은 다행 프로젝트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좀 반등되면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빨리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방송인데요. 우리 그 구독자분들, 미준 패밀리 분들과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미국 주식 시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일 연속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S&P 500이 플러스 1.23%, 다우존스가 1.23% 같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나스닥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1.33%, 마지막으로 러셀 2000 역시 1.69% 올라가면서 고르게 전반적인 섹터가 다 상승을 하는 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다 같이 하락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떨어진다면 분명 종목 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어떠한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모두 다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줍줍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올라가는 것보다는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지금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 대신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익을 창출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투자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되면서 주식의 매력이 올라간 쪽으로 빠지게 돼 있죠.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꾸준한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나만 올라가는 것보다는 다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멀리 바라볼 때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물론 우리가 10배, 20배, 30배 이렇게 올라갈 대박 주식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런 주식을 제외하고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는 나만 올라가는 것보다는 다 같이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더 선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제 주식시장, 뭐 그저께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별 종목도 굉장히 좋습니다. 레모네이드가 오래간만에 엄청난 하락세를 만회하고 있습니다. 14.5%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설움을 좀 달래주고 있고요. 자, 스페이스 버진 갤럭틱이 12.5% 상승을 했고요. 자, 넷은 클라우드 플레어입니다. 11.72% 대단한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멀티플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10% 넘게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로블록스도 굉장하죠. 11.66%, 스퀘어, 블록 역시도 10% 넘는 급상승을 어제 보여줬습니다. 업스타트도 8.99%, 9% 가까이 올라갔고요. TTD는 더 트레이드 데스크 8.46%, 누홀딩즈가 8.14%,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7.63% 올라갔고요. 그랩이 7.08, 인바이테가 6.99, 에디타스가 6.87, 메르카도 리브레 6.80, 오픈도어 6.73, 퍼시픽 바이오가 6.53% 올라갔습니다. 뭐 그 밖에도요, 6%, 5%, 뭐 4% 정도 올라가는 것은 예산일이었고요. 뭐 대부분의 포트폴리오 종목이 다 꾸준히 상승하는 이런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부터는요,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보여드릴 때 파망 종목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가 확인할 길이 좀 없거든요. 올라가도 쬐끔쬐끔, 떨어져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성장주에 가려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주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개 종목, 파망에다가요, 제가 임의로 엔비디아를 넣었거든요. 자, 이 7종목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어제 시장에서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을 기록한 종목은 넷플릭스였습니다. 무려 3.88%가 급등을 했고요. 아마존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2.70%. 아마존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2.7%는 괜찮죠. 그러면서 어느새 한 2,700달러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무려 3,14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 역시 2.07 올라가면서 207달러까지 지금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247달러를 찍었습니다. 1.1%, 구글이 0.68% 올라갔고요. 애플이 0.65,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래도 변동성에서는 가장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상승장에서 0.28% 올라가는데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빠망 종목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준 채널에서는요, 지난 몇 달간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우울한 모습을 보일 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또 며칠 동안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막 영상은 지금 그 완전히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조금 더 하강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내용을 함께 들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서요, 먼저 하나 준비된 기사가 있는데 이번 기사에는 JP 모간의 콜란 오빅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콜란 오빅이라는 분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JP 모간이 자랑하는 최고의 그 주식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자, 마르코 콜란 오빅이라는 분이 지금 전체 그 기관 투자자 중에서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랭킹 5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냥 미국 쪽이 아니고 미국, 아시아, 유럽 통틀어서 넘버 5에 속하는 굉장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금 미국 쪽만 보면 랭킹 1위다. 그래서 인디비주얼이니까 개인 투자자로서 지금 랭킹 넘버 1을 차지하고 있는, 따라서 시장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최고의 전문가.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JP 모간의 콜란 오빅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 이번 메시지를 보시면 이제는 리스크한 종목들, 그러니까 성장주 위주로 줍줍을 하면 된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코 콜라노빅이 얘기하는데요. 인베스터들,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이 이제 시작하면 된다. 에딩이라는 것은 이제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에딩해라. 리스크는요, 이제 위험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주식을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제 추가하실 때가 됐다라고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빅 마켓 오퍼튜니티, 정말 커다란 시장의 기회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JP 모간의 칩 글로벌 마켓 스트래티지스트인 마르코 콜라노빅이 강조를 하고 있다. 자, 콜라노빅에 따르면 이분이 이제 목요일 날 그들의 이제 클라이언트 JP 모간의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JP 모간 고객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지오폴리칼 리스크,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쪽의 사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몇 주 후면은 서브사이드 될 것이다. 점점 그 위험성이 잦아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커렉션, 지금 버블 섹터에 있는, 버블 섹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뭐 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가장 많이 주식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커렉션, 조정은 이제 끝났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JP 모간이 보기에는 이제 시간이 되었다. 위험한 종목,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여러 가지 이제 담을 시기가 됐는데 어떤 주식을 담느라고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냐면요. YTD로,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떨어진 주식들, 이런 주식을 담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JP 모간이 생각하기로는요.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사이의 이 전쟁, 그리고 다른 마크로 이코노믹 컨선은 뭐냐면 뭐 연준에서 금리를 몇 번 올릴까, 그 다음에 연준이 이제 자산의 규모를 줄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긴축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은 모두 다 프라이스드 인 됐다.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위험 자산에 계속 우리의 투자 자금을 쌓기 시작하면 된다라고 자신 있는 어처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을 살 때 어떤 주식이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지 얘기를 해주는데요. 조금 위험한 발언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베타 주식의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이베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베타 지수가 시장의 변동성과 일정 그 특정 주식의 변동성을 비교해서 지수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이면 시장의 변동성과 같은 수준의 변동성을 가졌다고 얘기하면 되고요. 특정 주식의 베타 지수가 2.0이라면 2배 정도 변동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0.5라면 시장의 그 변동성보다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뭐 가령 시장이 1% 올라갈 때요. 베타 지수가 2라면 2% 올라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베타 지수가 0.5라면 0.5%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렇게 변동성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 것이 베타 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베타 지수가 높은 그 종목에 투자를 하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죠. 그 얘기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바로 베타 지수가 높았기 때문에 시장이 10% 떨어질 때 이런 종목은 20%, 30%, 50%도 떨어진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베타 종목이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노베이션, 혁신 기업이라든지 테크 기업, 바이오텍, 뭐 이머징 마켓이라는 것은 이제 제3국가를 얘기하는데 중국 주식이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넓게 보면 시가총액이 낮은 그런 종목들이 유리하고요. 또한 변동성이 높은 주식을 골라라고 조금은 위험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JP 모간은 지금 2021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JP 모간이 이제 바로 이 콜라노빅을 얘기하는 거 있죠. 콜라노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일종 그 섹터들은 버블에 가 있다라고 지금 경고의 얘기를 2021년에 했는데요. 그 이후에 60%에서 80% 정도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이 분야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때도 콜라노빅의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콜라노빅이 하는 얘기에 따르면 지금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주은의 구독자분들도 사실 변동성이 큰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저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이 앞으로 좋은 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의견을 이번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콜라노빅의 예측대로요. 성장주들의 그 랠리가 계속될지 우리가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 3일 전에요. 오미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기사를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MGM 스튜디오 인수 관련해서 유럽연합의 그 승인을 받아냈다. 규제기관에서 승인을 받아냈다라는 굉장히 좀 즐거운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음과 같은 제목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존이 이번 인수권을 완료해버렸다. 불과 며칠 만에 지금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이 이번에 이야기하기를 클로즈 됐다, 딜이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85억 달러를 주고 이번에 MGM 스튜디오 인수를 확정했다, 마무리했다라고 지금 발표가 났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존 입장에서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인수 합병이다라고 이번에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 가장 최고의 규모였던 인수 합병은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를 보시면요. 아마존이 지금까지 상당히 여러 개의 기업을 인수했을 텐데, 그 중에서 좀 주요한 굵직굵직한 것을 보면요. 2014년에 트위치라는 그 게임 전문 스트리밍 기업을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970밀리언이었고요. 그 밖에도 링이라는 기업은 이제 가정의 그 전문 시큐리티 카메라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로봇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018년이었고요. 그 밖에도 필팩,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존 약국이죠. 1빌리언이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가장 커다란 규모입니다. 홀푸드 마켓이라고 올가닉 푸드 전문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건강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대형 슈퍼마켓입니다. 규모가 작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에도 상당히 많은 체인이 이미 들어서 있는 이러한 그 올가닉 전문, 건강 전문 슈퍼마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무려 그 규모가 13.7빌리언이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 있었던 홀푸드 마켓의 인수권에 비하면 규모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역대 두 번째로 커다란 딜이 이번에 무사히 완료가 됐다라는 즐거운 소식인 거죠. 자, 이번에 MGM 스튜디오를 인수한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MGM이 우리 프라임 비디오 그리고 아마존 스튜디오에 입성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프라임 비디오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프라임 멤버가 되면 무료로 이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얘기하고요. 아마존 역시 자체적으로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지의 제왕을 새롭게 촬영한다라는 그 기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역대 엄청나게 그 커다란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반지의 제왕 새로운 시리즈를 이번에 완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죠. 자, 어쨌든 이 두 가지의 그 분야를 지금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마존인데, 거기에 엄청난 커다란 지원금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지원금의 규모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0년 가까이 된 굉장히 좀 오래된 스튜디오가 지금 MGM이라고 나와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엄청납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4,000편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TV 에피소드는 무려 17,000편이 넘어갑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작품만 180편, 그리고 에미 어워드를 받은 작품은 한 100편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엄청나게 멋진 그 작품들, 그리고 많은 그 작품들이 이번에 아마존에 포함이 되게 됐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프라임 비디오와 아마존 스튜디오에 그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을 텐데, 여기에 엄청나게 커다란 지원군이 도착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요, MGM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중에서 역대 가장 흥행에 성공했던 작품들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1위를 기록한 작품은 2002년 Die Another Day입니다. 007 시리즈죠. 2위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레인맨이고요. 3위는 Gone with the Wind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고, 4위가 지금 1999년에 나온 The World Is Not Enough, 이것도 역시 007이죠. 5위 골든 아이도 007이고요. 6위가 하니발, 7위는 투모로우 네버 다이즈 007, 로키 시리즈도 보이고요. 스타게이트 같은 작품도 보입니다. 따라서 가장 지금 히트를 많이 친 그런 작품은 다 007 시리즈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외에도 로키 시리즈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예전 고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히트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MGM인데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지적 재산권이 이번에 한꺼번에 들어온 게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지금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프라임 비디오의 컬렉션을 많이 늘린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향후에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고글 같은
같은 걸 쓰고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을 접목해서 영화를 보는 시대가 곧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많은 영화들을 확보하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를 다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메타버스 시대에 많은 캐릭터 그리고 컨텐츠를 확보한 기업이 굉장히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풍성한 이런 컨텐츠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캐릭터를 이번에 확보한 것은 어느 정도 굉장히 커다란 수확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레모네이드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매도를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오래간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 레모네이드의 주가가 14.53%나 급등을 했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호재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트라는 인슈어런스 컴퍼니 그리고 레모네이드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올스테이트가 이번에 가격을 향상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스테이트는요, 미국에서 가장 전통이 있는 보험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가 거의 90년이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이번에 올스테이트가 가격을 인상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토 인슈어러,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회사라는 거죠.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올스테이트라는 그 최대 보험회사 중에 하나인 보험회사에서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에 자동차 보험 그 레이트를 인크리즈한다, 올린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인슈어런스 레이트라는 것은요, 그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험 비용을 이번에 증가시킨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연간 가져다주는 효과가 1.2 빌리언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레이트를 올림으로 해서 여기 보면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프리미엄이 뭐냐면 보험료를 얘기하거든요. 보험료를 환산을 해보면 연간 12억 달러가 올라가는 셈이 된다. 따라서 얼마나 커다란 영향이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가장 커다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작은 회사들도 따라서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슈어런스 테크 기업인 루트라든지 아니면 레모네이드의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루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요, 12.42%나 급등을 했고요. 레모네이드는 14.54%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모네이드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있죠. 메트로마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메트로마일의 주가 역시도 14.5%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험회사의 매출과 수익이 향상할 가능성이 엿보이면서 이들의 주가가 상승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 에어비앤비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요,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는 여행업계의 주식 종목에 대해서 별로 좋게 평가를 하지 않는다,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에어비앤비는 왜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좀 합당한 질문이죠.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에어비앤비를 여행업계의 다른 종목들과는 굉장히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수혜주 중에 하나가 에어비앤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일단은 에어비앤비를 전혀 관심을 있어 하지 않았던 사람들, 소비자 입장에서 말이죠. 그리고 저같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팬데믹 기간 동안 에어비앤비를 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를 한 번도 써보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접하고 나서 이미 4번이나 숙박을 한 상태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호텔보다는 에어비앤비를 더 자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시장을 넓히는데 팬데믹이 일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4차 산업혁명 키워드랑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그리고 뭐 원격 근무가 100%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근무 요건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주말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죠. 뭐 3박 4일이라든지 4박 5일씩 장기간으로 좀 집을 떠나서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좀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취사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도 그렇고, 호텔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선택받는 그런 숙박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만약에 원격 근무로 많이 하게 되면요, 가급적이면 좀 좋은 데 가서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바닷가 앞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휴가를 즐기면서 일을 하는 뭐 이러한 형태의 근무 형태가 발전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
숙박도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맞춰서 에어비앤비는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논리다. 이러한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에어비앤비에 관련된 기사를 하나 읽어보도록 하죠. 자, M사이언스라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마이클 에르스타드라는 분이 있고 이 팀이 있는데요. 자, 이 팀이 이번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 홈쉐어 인더스트리, 홈쉐어라는 것은 주택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얘기하겠죠. 주택 공유 서비스 인더스트리가 강력한 한 줄을 보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스펜딩이라는 것은 이 주택 공유를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가, 이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홈스테이 인더스트리에 지금 우리가 소비자가 지출하는 금액이 무려 67.6%가 성장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7.6%는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고 2019년과 비교했을 때도 67.6%나 올라갔다. 따라서 지금 뭐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던 기간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고 멀쩡했던 2019년과 비교했을 때도 67.6%라는 굉장히 좋은 성장을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 기준이 된 주가 나와 있는데 3월 첫 번째 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019년 6월이요. 역대 최고의 지금 매출이 발생했던 그런 기간인데 여기에 비해서도 지금 손색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얼마나 지금 홈쉐어 인더스트리, 주택 공유 서비스가 지금 많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수치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에버리지 오더 밸류가 올라갔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에버리지 오더 밸류가 뭐냐면 한 예약당 지금 그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게 높아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약당 비용이 올라간 이유는 첫 번째로 higher average daily rate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1박당 숙박비입니다. 그래서 원래 1박을 하는데 뭐 100달러였으면 최근 들어서 150달러까지 올라갔다면 50% 정도 상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1박당 숙박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공급과 수요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텐데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유, 한 건당 지금 지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롱거 스테이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좀 예전에 비해서 숙박을 오랫동안 한다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휴가를 예전에 1박 2일 가던 사람들이 3박 4일, 5박 6일 이렇게 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한 건당 스테이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는요,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 홈쉐어, 주택 공유의 지금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전체 시장의 7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하죠. 거의 독점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리고 2위가 지금 엑스페디아입니다. 엑스페디아는 원래 호텔 전문 예약 사이트인데 이 분야에도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자, 그런데 불구하고 안 좋은 소식이 뭐냐면 엑스페디아의 그 쉐어는요,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토탈 쉐어가 지금 23.8%인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이 아니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는 에어비앤비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심이 되죠. 지금 1위와 2위의 그 시장 점유율을 합쳐보면 지금 95%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95%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2위 기업의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머지않아 에어비앤비가 완전히 시장을 독식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있는데 에어비앤비의 캔슬 레이트, 그러니까 10개의 그 예약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몇 개가 캔슬 되느냐를 우리가 캔슬레이션 레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자, 지난 3월 첫 번째 주에 보면 10.4% 정도가 캔슬이 됐습니다. 10건 중에 하나가 캔슬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캔슬레이션 레이트이 원래 12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현상은 오미크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행인 점은 캔슬레이션이 계속해서 좀 잦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 몇 주 동안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오미크론이 이제 계속해서 잠잠해지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장되지만 않는다면 에어비앤비 쪽에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번 기사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요. 마지막으로 준비된 구글 기사는 굉장히 짧게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이 지금까지 인수한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제가 쓴 책에서도 밝혀드렸는데 23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구글이 인수를 했다. 스타트업 기업인 락시엄이라는 기업을 인수한 것으로서 나와 있는데요. 어떤 기업인지만 좀 확인을 해보죠. 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이번에 인수를 확정한 것으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락시엄이라는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하는 일이 중요하겠죠. 디벨롭이라는 것은 개발을 하는 겁니다. 뭐를 개발하냐면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를 개발한다.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는 뭐냐면요. 전류를 빛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소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어디에 필요하냐면 오그멘티드 그리고 믹스드 리얼리티 디바이스에 필요하다. 즉 증강현실이라든지 복합현실의 그 장비가 있잖아요. 이 장비에 필요한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인수권은 어떠한 사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냐면 구글이 지금 하고 싶어 한다. 구글이 지금 만들고 있는 증강현실 관련된 고글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글에 들어가는 장비, 부품들을 모두 그들 스스로가 개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심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구글이 이번 개발권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 많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냐면 만약에 그런 그 가벼운 프로젝트였다면 이렇게까지 기업을 인수하면서 하나의 부품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대량 생산할 것을 예상을 하고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품 하나를 만드는 기업을 아예 통째로 사버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알파벳이라는 기업, 구글이라는 기업이 이 증강현실 쪽에서 새로운 강자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해도 좋은 거죠. 뭐 지금까지는 사실 애플이라든지 메타 플랫폼즈가 조금 앞서 나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최근 들어서 차세대 두 번째 버전의 AR 헤드셋, 그 증강현실 헤드셋을 이미 개발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헤드셋도 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거를 개발한다고 지금 발표가 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헤드셋은 2024년에 출시 예정이다. 올해 이제 첫 번째 버전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나서 2024년에 두 번째 버전이 출시가 된다는 소식을 우리가 이미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이 지금 조금씩 앞서 나가고 있는 증강현실의 그 기기 하드웨어 쪽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알파벳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러한 식으로 이번 기사를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18일 금요일 위에서 준비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할 자막 영상은요. 앞에서 제가 예고 드린 것처럼 오늘 그 JP모간의 콜라노빅이라는 세계적인 전문가가 지금 예측을 하기를 성장주를 줍줍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다. 긍정적인 전망을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반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분을 이번에 모셨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분은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CEO라고 하는데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아직까지 주식 시장이 반등을 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떨어질 위험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 해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신 두 전문가의 의견을 다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느 방향으로 주식시장이 전개가 될지 여러분 본인의 의견을 또 공유해 주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토론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오늘도요. 금요일날 방송도 오후 4시 그리고 오후 8시에 두 개의 방송이 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방송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두 방송도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가오는 주말에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Let's bring in David Hardin. He is the CEO and Chief Investment Officer at Summit Global Investments. David, it's good to have you here today. Where do you think people should be putting money to work right now? That's a great question, Kelly. Thank you for having me again. I appreciate being on your show. It's an honor. You know, I think they need to be very careful with where they put their money. And I think that all these different signs and mixed signals and war and inflation and the Fed speak that's going on, it's telling us that we have to be more risk managers with our assets. And when you're a risk manager, you take a look at what's the downside risk in your portfolio. So I think you need to think a little bit more defensive rather than on the offense right now. Even though there's signs that maybe we're coming out of this, I don't think it's all flushed out. So I think there's still possibilities of some more downside, and I think you have to be a little bit more cautiously optimistic here. It's great that the Fed has told us now what they're doing, and now we have the rate increase behind us, but inflation is still there. How good is this going to happen? There's still definitely uncertainty in the markets.
So it's not clear skies ahead. We can't just put the pedal to the metal and move forward. We have to be more cautious and be very specific how we invest right now. Yeah, a couple of the names. I mean, do you feel comfortable with Chevron? Okay, let me put it this way. Their consensus right now. You stick with energy. You've got defense here, Lockheed Martin. A lot of people are looking for kind of some stability as the rest of the market has been chopping around. But, are these kind of all too consensus? We've already seen the whipsaw moves in energy over the past week. You see how defense could be next, depending on the situation with Ukraine and how that evolves. So, why these names as a buy here? I think this. When you think about defense, you think typically like staples or consumer staples and healthcare. I think those are still at play, but you have to include some value over growth. And when you look at value, I know energy is a little bit volatile, but you have to look at value and some financials in there. And so Chevron, to me, with a PE of 13, a yield of about 3.6%, gas prices, yeah, they're volatile, but they remain elevated. And so also Chevron's doing some thing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Russia's war with Ukraine or other things with their announcement to acquire Renewable Energy Group. They're looking at lower carbon emissions. That's a lot of ESG talk right there. But the point being is that there's more to Chevron than just gas prices. As long as they stay elevated, which I think most people agree, I think Chevron's a place where you need to have some money. You also like McKesson. You say keep avoiding a name like Zoom Video. I mean, where do you think rates are headed? Do you think people can be comfortable owning stocks here? I think you have to look at stocks a little bit longer term than just tomorrow, right? Day traders are out there, I'm sure, but most investors are not day traders, right? They're investors. They're looking for help for their retirement. So from an average investor, now's the time to make your 2021 IRA contributions. Now's the time to maybe make your 2022 contributions, right? It's the time to ask your employer to make their match. This is the time because, yes, we maybe haven't hit bottom. Yes, we're going to have some volatility. But having equity exposure is really where the bulk of assets probably still need to be. All right. And so maybe a couple of tactical moves as well for people who are reeling from this environment. David, it's good to have you on today. Thanks for your thoughts. We appreciate it.